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승무패 14경기만을 분석하는 이소룡의 축구 승무패 채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3번이나 2월이 된 이번 축구 승무패에 아마 오늘 밤까지 수많은 유저님들께서 9회차 축구 승무패 1등을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하늘만큼 크나큰 행운을 기대하며 며칠을 고민하여 분석글을 적게 되었답니다. 채널을 방문하여 주신 분들을 위하며 분석글을 적는 것입니다. 나만의 패턴과 느낌으로 분석글을 적어오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저의 생각과 느낌이 같으시다면 과감히 단통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9회차는 7회차 축구 승무패와 같은 유로파와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인데 한 경기만 살짝 바꾸어 14경기를 배정을 하였네요. 7회차에는 10번 경기에 레스트 시티의 경기가 있었는데 9회차는 레스트 시티가 빠지고 1번 경기에 마카비 텔아비브와 PSV 에인트호번을 배정하여 두었답니다. 왜 이렇게 이 경기를 1번 경기에 배정을 하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여 보았답니다. 그래서 배트맨의 배당 퍼센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배트맨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쪽으로 마킹을 많이 하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축구 승무패는 14경기 아닌 12경기를 단통으로 분석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다면 과감하게 단통으로 선택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또 컨퍼런스 리그 모두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가져 승자를 결정짓는 것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9화차 승무패에서는 비교도 되는 팀, 한 골을 먼저 넣고 비교 무승부 작전을 가질 팀이 있는지를 마지막 배팅을 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마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석한 것이 옳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항상 패턴을 중요시하며 분석을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볼게요. 1번 경기는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회차는 1번 경기와 14번 경기는 3마킹을 하고 12경기만을 올린다고 하였으니 1번 경기는 3마킹입니다. 2번 경기는 보데글림과 셀틱의 경기입니다. 1차전은 보데글림이 셀틱 원정길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기에 현재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데글림이란 팀은 노르웨이 2위 팀이고 현재 리그가 종료되었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또 다음 시즌 챔스 예선전 진출권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이 경기에서 이기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한다면 구단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기이기에 전 쉽사리 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작년 10월 22일 AS 로마를 6대1로 이긴 경기를 보았기에 단통승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셀틱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스코틀랜드 리그 꼴찌팀인 던디와의 경기를 보았답니다. 3골을 넣고 역전승을 한 것이 아니라 셀틱 선수들이 경기장에 뛰는 경기력을 보았었는데 어떻게 저런 팀이 스코틀랜드 2위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 옛날 내가 생각을 하는 셀틱이란 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주저없이 전 단통승으로 추천드리며 전 단통승으로 마킹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셀틱의 키플레이어인 데이비드 텀블 선수가 결장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번 경기 파르티잔과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경기입니다. 1차전은 파르티잔이 원정길에 힘겨운 1대0으로 이겼었죠. 전 이 경기 단통으로 물을 찍었었는데 틀렸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구간이지만 전 단통패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번 2차전을 분석하며 고민을 하여도 누가 뚜렷하게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통 무로 찍기도 그렇고 하여서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았었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난 무승부를 본다고 물었었는데 자기는 패로 생각을 한다고 하여서 저도 이번 회차는 패로 갈 것입니다. 세르비아 2위 팀과 체코 3위의 맞대결이지만 전 원정팀이 한 골 차로 이기고 그래서 연장전으로 돌입하기를 바라며 단통패의 역배를 잡고 간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4번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현재 크로아티아 리그 2위입니다. 세비야는 라리가 2위이고요. 제가 생각을 하는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4번 경기는 단통승입니다. 디나모는 결장자가 없고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마샬, 수소, 라멜라 등의 결장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서 비기거나 한 골 차로 진다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죠. 세비야는 이 경기가 종료 후 홈으로 돌아오면 월요일 새벽 0시 15분에 홈에서 현재 라리가 3위인 레알베티스와 홈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원정만 가면 작아지는 세비야. 또 득점력까지 꽝인 세비야를 믿지 않기에 간절함이 앞서는 디나모가 한 골 차로 승리를 할 것 같아 단통승으로 선택하여 보는 것입니다. 5번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아탈란타의 경기네요. 1차전은 아탈란타가 2대1로 역전승을 하였죠. 저도 7회차에 아탈란타가 홈이라서 단통승으로 마킹을 하였었는데
이번 9회차는 현재 그리스 리그 1위인 올림피아코스가 홈에 2점을 살려서 승리를 할 것 같아 승을 추천드리고요. 아탈란타는 피오렌티나 에이스였던 블라호비치를 유벤투스로 이적을 시켰었죠. 그런 피오렌티나에게도 1대0으로 지는 것을 보았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아탈란타는 주축 공격수인 사파타와 팔로미노, 수비수 등등 많은 부상자가 있어 올림피아코스가 힘겹겠지만 한 골 차의 신승으로 끝이 날 것 같아 단통승으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6번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전 이번 6번 경기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라리가 25라운드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와 빌바오의 경기를 전반전까지 보다가 잠을 잤었는데 오후에 일어나 확인을 하니 헐. 4대0으로 게임 끝. 야누자이, 이삭이 빠진 레알 소시에다드는 글쎄요. 전 두 주축 선수가 없는 소시에다드란 팀은 거의 평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이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라이프치히는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아무리 헤르타 선수 한 명이 퇴장이 되었지만 진짜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았답니다. 결장자와 그리고 분위기가 다운된 레알 소시에다드보다는 대승 후 팀 분위기가 완벽히 살아난 라이프치히의 단통패로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경기는 라치오와 포르투의 경기입니다. 7번 경기는 1차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라치오는 이번 경기 후 2월 28일에 새벽 4시 45분에 홈에서 나폴리와의 경기가 있죠. 그런데 라치오는 현재 주축 공격수인 임모빌레, 로드리게스가 결장 예정인데 현재 포르투갈 리그 1위이고 원정이라는 불리함을 뺀 것 외에는 부상자와 결장자도 없어 무조건 단통승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독인 사리 감독이 리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기에 고민하지 않고 단통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8번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와 페네르바체의 경기입니다. 축구 승무패 7회차 프라하와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나왔기에 집중적으로 경기를 보았었는데 후반전에는 다른 경기를 보았었답니다. 김민재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축구 승무패 9회차 경기 8번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7회차 분석이 틀린 것을 만회하고 9회차 분석을 위해 며칠 전 새벽에 슬라프라 프라하의 경기를 보았었는데 프라하 선수들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었답니다. 그렇지만 페네르바체도 일단 한 골차 이상으로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뛰어다닐 것이고 프라하는 홈에 2점도 있고 한 골차에 2점이 있기에 전 이 경기 사이좋게 1대1로 무승부가 될 것 같아서 무로 마킹을 한답니다. 9번 경기는 PAOK와 미트윌란의 경기입니다. 1차전은 미트윌란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죠. 이번에는 PAOK 홈입니다. PAOK는 홈에서 평균 2득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미트윌란은 덴마크 코펜하겐 다음으로 덴마크 리그 순위가 2위이지만 지난 일요일 홈에서 아에바의 경기를 보았었답니다. 이 경기에서 미트윌란은 경기를 지배하거나 이길 생각이 거의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9번 경기는 홈팀인 PAOK가 한 골 이상으로는 꼭 이길 것 같아 단통승으로 마킹을 할 것이며 승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10번 경기는 피테서와 라피트빈입니다. 7회차 1번 경기 1차전에서 2대0까지 되는 것을 보았었고 그 이후로 피테서가 겨우 한 골을 만회하였었지만 단 단통승을 마킹을 하였었기에 다른 경기를 집중하여 보았었답니다. 1차전은 2대1로 끝이 났었죠. 그런데 피테서란 팀은 현재 네덜란드 6위이지만 최근에 후로닝언의 3실점, 트벤터의 3실점, PSV의 5실점 완전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욕이 상실된 피테서보다는 먼저 한 골만 넣으면 완전 안정권에 들어가기에 공격적으로 나와 한 골 넣고 난 후에 아예 잠글 것 같아서 단통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1번 경기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화요일 새벽 칼리아리와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서 11번 경기에 배정이 된 이 경기를 어떻게 마킹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며 경기를 시청하였었답니다. 이날의 경기에서 쌀쌀한 날씨에 바람이 불고 비가 조금 내렸었죠. 그런데 칼리아리 선수들의 활동량과 나폴리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았을 때 이 경기에서 나폴리의 수비수 쿨리발리 외에는 특출하게 눈에 띄는 나폴리 선수는 없는 경기였었답니다. 나폴리 선수들은 전반전엔 거의 압박이 없었고 후반전부터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였었죠. 하지만 칼리아리가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친 후 57분 내 멋진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었답니다. 60분에도 칼리아리는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쳤었는데 만약 이 골이 들어갔었다면 나폴리는 대패를 하였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61분 이후 깜짝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었고 후반전이 끝이 가까워지는 86분경에 왼쪽에서 왼발로 올린 센터링 헤드골로 동점. 그리고 경기가 끝이 났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날 나폴리의 왼쪽 레프트 윙이나 백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경기력이었답니다.
트라오레가 오른쪽에서 휘저으면 그냥 무너질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기에 나폴리는 이번 바르셀로나의 상승세에 완전 무릎을 꿇을 듯합니다. 강력하게 바르셀로나의 단통패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12번 경기 레알 베티스와 제니트의 경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12번 경기는 절대적으로 승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라리가 25라운드에서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는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베티스 선수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를 유심히 살폈었었죠. 그런데 베티스 선수들은 마요르카의 선수들이 압박을 하니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답니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마요르카를 완벽하게 압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또 제니트는 베티스전 이후의 경기가 없어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유리하답니다. 또 베티스는 이번 경기 후 28일 월요일 새벽 세비야 원정기를 가야 합니다. 한 골만 앞서 있는 제니트 경기에서 베티스는 완벽하게 압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9회차의 12번 경기가 되길 바라본답니다. 제니트가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 전 이 경기 단통패를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13번 경기 레인저스와 도르트문트입니다. 레인저스는 원정길에 4대2로 이겼었죠. 전 7회차에서 이 경기 단통패를 선택하여 적중을 하였었답니다. 이번 회차에는 무승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헐란드가 복귀하여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출전하여 또 부상을 입는다면 도르트문트가 뮌헨글라흐바흐를 압살을 시켰었지만 전 오히려 아우크스부르크 전을 더 집중할 것 같고 또 레인저스도 홈에서는 쉽사리 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이 날 것 같네요. 위의 내용대로 1번과 14번은 3 마킹으로 마킹을 하고 나머지 2번부터 13번까지 단통으로 분석을 하여 보았답니다. 14번 경기 3 마킹입니다. 저는 제가 분석을 하여서 마킹한 이의 내용대로 9,000원짜리 하나를 찍고 또 하나는 1번과 14번을 마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번부터 13번까지 단통 마킹 후 자동으로 하나를 더 찍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소룡의 9회차 축구 승무패의 분석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꼭 등수 안에 들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분석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며 혹시라도 저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룡의 축구 승무패 14경기만을 단통 분석하여 영상을 만드는 저의 채널 구독자님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사장님들께 해운대 앞바다의 큰 기운을 받아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